Make your future 미래 채널 마이앱. 네, 오늘은 사피엔스의 미래라고 하는 제가 아주 재밌게 읽은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자, 이 책의 주제는 뭐냐면은 인류의 앞날에 더 나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가에 대한 토론 내용이 정리된 책입니다. 자, 토론에 참여한 사람들은 굉장히 빵빵해요. 스티븐 핑커, 매트 리들리, 알랭 드보통, 말콤 글래드웰. 아마 매트 리들리는 조금 생소하실 텐데 나머지 사람들은 많이 한국에도 알려져 있는 사람이죠. 이 매트 리들리라는 사람은 이성적 낙관주의자인가라고 해가지고 인류가 발전하고 있다라는 아주 대표적인 저서를 쓴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 토론에서 스티븐 핑커와 매트 리들리는 예스, 인류가 진보하고 있고 더 나은 미래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반대로 알랭 드보통과 말콤 글래드웰은 글쎄 이게 정말로 진보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나 의문을 다는 패널로 출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스티븐 핑커 교수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자면요. 왜 이 사람은 진보하고 있다고 느끼냐면 10가지 이유를 들어요. 자, 첫 번째는 인간의 수명이 연장됐다. 150년 전에는 30살 정도였는데 지금은 70세 정도로. 자, 건강도 향상됐다. 천연두와 같은 질병 완전히 퇴치됐지 않았냐. 물리적인 번영, 200년 전 세계 빈곤율이 85%인데 지금은 10% 정도밖에 안 된다. 자, 평화, 내전은 있는데 선진국은 지난 70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는 사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안전, 폭력 범죄와 살인율이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대표 저서 중에 그런 게 있죠.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 굉장히 두꺼운 책.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자유가 증대되고 있다. 세계 인구의 60% 이상이 열린 사회에 살고 있다. 우리도 민주화를 통해서 열렸죠. 근데 미얀마라든지 그런 쪽은 참 이게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 지식이 향상됐다. 1820년 세계 인구의 17%만 기초교육을 받았는데 지금은 82%나 받았다. 인권도 나아졌다. 아동노동, 사연, 인신매매 등 다양한 운동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양성평등도 좋아졌고요. 지능도 향상이 됐다. 모든 나라에서 지능지수가 10년에 3점꼴로 향상을 되고 있다라는 데이터를 토대로 해가지고 인류가 진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알랭 드보통은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나는 핑커 교수가 말한 것이 거의 다 이루어진 스위스 사람인데 스위스에 살아보면은 여기도 낙원은 아니거든요 라고 반론을 하는 거예요. 그의 주장은 이런 거예요.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이성에 의해서 제거되지 않더라.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듭니다. 국내 총생산이 늘어나서 빈곤율은 많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부유한 사람이 더 갖고 싶어, 더 많이 갖고 싶어, 더 인정받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전히 불행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전쟁이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사회에는 인간의 저열함과 폭력, 잔인함이 끊이지 않고 천연두가 사라졌지만 죽음이라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런 불행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는 문명 발달로 낙원을 약속받은 줄 알았지만 실망스러운 인간관계, 기대 이하의 일처리 같은 것에 화가 납니다. 유머와 인간성, 상냥함, 그리고 용서의 덕목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함 있는 호두를 가지고 우리 자신과 세계를 완벽하게 이해하려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겸손하자는 거예요. 자, 문명들이 많이 발달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들은 결함이 있는 호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실망감과 불행을 느끼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 자신이 근본적으로 불행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자는 거고요. 문명이 진보한다고 해도 이 사람은 늘 불행이 따라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인류가 완벽해질 수 없다는 것도 인정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런 이야기를 덧붙이는데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19세기에 쓰인 유명한 소설 안나 카레리나에 나오는 어떤 인물도 핑커씨가 이야기한 10가지 때문에 고통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그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무언가를 말해줍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인문학적으로 이 토론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인류가 진보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매트 리들리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주장을 해요. 스티븐 핑커와 인구 폭발, 기근, 핵전쟁 등 못 막을 줄 알았는데 이런 것들 다 막았다. 그리고 인간 수명이 늘어나고 아동 사망률도 줄어들고 있더라.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이 빠르게 부유해지고 있고 특히나 모잠비크 같은 나라는 1인당 소득이 2008년에 비해서 60%나 증가가 됐더라. 혁신이야말로 진보를 몰고 가는 동력이며
새와 포유류의 멸종 비율도 100년 전에 비해서 감소하고 있으며 인구 증가율은 내가 살아온 동안 2%에서 1%로 감소. 50년 전보다 필요한 경작지가 68% 작아도 된다. 왜냐하면 기술이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 그리고 뭐 비료라든지 그런 것도 발달했으니까. 그리고 위성 사진을 보면 초목지대가 30년 전보다 14% 증가했다라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인류가 진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은 2080년이 되면 인구 증가가 중단될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과거를 떠올릴 때 행복했던 기억들만 걸러내는 반면 미래에 대해서는 암울한 예측만 추려냅니다. 이상한 형태의 자아도취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참 옛날은 좋았어 라고 긍정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미래 생각하면 일자리 다 뺏기는 거 아니야? 환경 때문에 우리 망했어. 이런 쪽만 암울한 쪽만 생각한다는 거죠. 이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주장이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 말콤 글래드웰은 또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우리가 카드 해킹 같은 것들 막아왔지만 거대한 해킹의 위협은 아직 존재한다. 이른바 디지털 911 같은 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나 어떤 국가가 북미 지역에 전기 기반 시설을 침입해서 일주일 동안 전력을 차단할 수도 있는 이런 위험성은 사라지지 않았다. 자,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의 휴대폰 보급으로 좋아진 점도 참 많은데 테러 단체들 역시 군사작전을 벌이기 더 쉬워졌다. 그러니까 도구가 발달하면 장점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안 좋은 그런 사이드 이펙트도 생겨난다는 거죠. 그리고 강력한 엔진으로 우리의 생활이 너무 편리해졌지만 그것이 기후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자, 또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모든 사례들이 말해주는 것은 사회 집단으로서 우리는 위험의 감축에 개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위험의 재구성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인류의 걱정과 위협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보한다라고 볼 수 있냐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건데 저는 늘 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말콤 글래드웰의 생각에 참 공감을 했습니다. 또 그러면 이제 반박 타이밍이에요. 핑커 교수가 이제 반박을 합니다. 자, 캄보디아나 수단 같은 나라에서 내가 스위스에서 살아봤는데 별로 좋아지지 않았더라고요 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공감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상상력을 발휘하면 온갖 재난 상황을 다 떠올릴 수 있고요. 사이버 보안 같은 경우 전문가들 고용하면 그거 충분히 막을 수 있다라고 굉장히 행복 회로를 돌리고 계세요. 자, 그리고 매트 리들리 같은 경우에도 해킹 공격으로 인한 전력 차단 신경 쓰지 말아라. 사소하니까. 왜냐면요. 세상에는 전력 공급조차 받지 못하는 사람이 10억 명이나 된다. 이런 사람들이 불행한 거다. 자, 그리고 아프리카 휴대폰 사용으로 좋아진 게 훨씬 많거든. 자, 전쟁은 휴대폰이 없어도 기획할 수 있어. 당신의 말은 잘못된 거야 라고 반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자신의 재산이 충분치 않다고 여기는 백만장자를 알랭드 보통이 예시로 들었는데 그거는 빈곤이라고 할 수 없지. 빈곤은 사람들이 정말로 생계를 이어갈 수 없거나 생존조차 할 수 없는 처지를 말하는데 자, 배가 고프면서 불행한 것보다 잘 먹으면서 불행한 게 낫지 않아? 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또 알랭드 보통이 그래서 반박을 해요. 자, 우리에게 삶이 완벽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고 비인간적인 철학이다. 자, 그리고 부유한 세계가 안고 있는 문제들도 우리가 살펴봐야 할 문제들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그 부유한 나라가 되려고 애쓰고 있기 때문이다. 자, 이것도 저는 공감이 되는 주장이었던 것 같아요. 자, 물질적인 발전이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만들어주지 않고 잘 사는 나라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불행하더라. 그럼 그 불행의 원인은 뭐지? 우리가 발전한다고 열심히 노력했던 게 다 환상이었나? 이런 거는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또 말콤 글래드웰의 주장이에요. 자, 핵무기가 80% 감소했으니까 안전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총알집에 장전된 총알수를 50% 줄였으니까 걱정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여전히 핵무기에 의한 위협은 존재한다는 거죠. 뭐 핵무기뿐만이 아니라 이런 기술적인 발달에 의해서 생겨난 거대한 위협들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이 기후변화라는 것은 우리 시대의 가장 복잡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매트 리들리는 이게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서 또 주장을 하는 게 기후가 심각하게 변했을 때 일어날 전 지구적 차원의 피해는 그간의 피해 규모와는 차원이 다를 것이다. 자, 앞으로 기후 위기 때문에 닥칠 그 위기 상황만큼이나
피해가 있었던 사례가 인류 역사상 있었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후변화 상황은 쉽게 볼 수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4명의 사람들이 주장한 내용들 제가 또 요약해서 전달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어느 쪽 의견에 좀 더 공감이 되셨나요? 왜냐면 저는 이 4사람 모두 공감되는 측면이 있고 공감이 안 되는 측면들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은 인류의 앞날에 더 나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나요? 그리고 인류가 진보하고 있다라고 보시나요? 저는 뭐 여러분들의 댓글 의견을 보면서 또 살펴보고 제 의견도 수정을 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 제 의견은 개인적으로는 문명 자체는 진보를 하고 있다라고 인정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불완전함이 개선이 된다거나 과거의 사람보다 더 현명해졌다거나 과거의 사람보다 더 행복을 느낀다? 이건 또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인간이라는 것은 늘 가진 것보다 안 가진 것을 원하기 때문에 아무리 발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은 여전히 바쁘고 우리들은 여전히 경쟁을 하고 있고 여전히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점, 이거는 해소가 안 됐다는 점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생각도 해볼 것 같아요. 많이 누리고 있는 우리가 행복할까? 아니면 모든 것을 놓은 부처가 더 행복할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기대를 해보도록 할게요.